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상을 수상하신 지정숙 작가의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금단의 땅 5회차 소개합니다. 돌이켜보니 아버님의 약속은 모두 공수표였던 게 확실하다. 가게를 얻어 재금을 내주겠다던 아버님은 신혼방에 시누이 둘을 데리고 있으란다. 그렇다고 그게 싫은 건 절대 아니다. 여태껏 이렇게 편하게 살아본 기억이 없는 나로서는 이런 천국이 없는 것이다. 어린 시누이들이 시누이 노릇을 할 리도 없어 시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기로 했다. 막내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는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 공부를 하느라 난리다. 내년에 여고에 합격하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 중이란다. 여고생이 되어보지 못한 나는 시누이들이 꼭 원하는 고교에 합격하기를 기원했다. 신랑은 날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잤다. 피로 회복제라지만 난 그런 신랑이 무섭고 싫었다. 손이라도 잡을라 치면 냉정하게 돌아누웠다. 언니가 골라준 잠옷은 서랍 속에 모셔두고 입은 채로 자리에 들었다. 아랫목에 신랑, 그 옆에 나, 그리고 두 시누이가 누우면 북통만한 방은 빈틈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을 먹고도 포천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던 신랑이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날 보고 포천으로 가자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으랄 때는 언제고? 절대 못 가요. 나는 단박에 거절을 했다. 하지만 그 거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요. 특유의 서두로 아버님의 연설이 시작됐다. 내 신랑은 어리석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는 영리해서 말귀를 알아들을 거다. 내 신랑은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결혼했으면 식구가 늘었으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날마다 차비만 해도 얼마냐. 그 차비를 모으면 목돈이 될 거다. 내 말에 틀린 말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돈을 아끼란 말 아닌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시집만 오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처럼 대해주던 분이 저렇게 변하다니. 아버님을 뵙고 오자 내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집은 최후의 보루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신랑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었으나 나도 고집이 있었다. 아니 그것은 자존심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또 사나흘쯤 지났을 때였다. 시누이들을 등교시키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불쑥 나타났다. 다짜고짜 앉아보란다. 아니 시누이 시중 들려고 시집 왔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지 모른다고요. 술 먹는 사람 싫다면서요? 싫어요. 절대 못 가요. 신랑이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 보내주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날마다 술을 들이키며 잠을 잤단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퀭한 눈과 바짝 마른 몸이 병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10여일 만에 사람이 저렇게 피폐해지다니. 내가 약속을 지키라며 고집을 부리다간 더 큰일이 날 것만 같았다. 우선 신랑을 살려야 한다. 신랑이 건강해야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아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포천으로 향했다. 집은 지난 여름보다 더 스산하고 허술해 보였다. 방문을 열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내가 지난 여름을 여기서 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 방엔 온갖 것들이 스며 있었다. 원망, 절망, 눈물, 한숨, 탄식. 며느리 역할을 해내야 했다. 불을 떼서 방을 덮이고 눈보라를 맞으며 빨래를 빨았다. 포천 추위는 대단했다. 강바람은 살을 내어내듯 아프고 쓰렸다.
쥐조차 추위를 피해 방으로 들어왔고 신랑은 쥐를 잡느라 밤마다 법석을 떨었다.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신랑은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이상해졌다. 밥 냄새, 김치 냄새, 라면 냄새가 싫은 것이다.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라면에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미웠다. 김장김치를 모두 파내버리고 싶다. 밥을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물에서조차 냄새가 났다. 나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음침한 방은 낮이나 밤이나 쥐들이 놀이터가 되었다. 이마가 송곳에 찔린 듯 따끔하더니 정수리 쪽으로 무엇인가가 파고드는 게 느껴진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꺼내 내 머리를 때렸다. 손바닥 아래로 무엇인가가 물컹하니 잡힌다. 찍! 쥐가 비명을 질렀다. 곧이어 쥐의 꼬리가 소나기를 벗어났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벌떡 일어났다. 긁힌 상처를 본 신랑은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수선이다. 세상에 판자를 뚫지 못하는 쥐가 어딨냐고 저러는가. 의정부 집으로 보내주면 해결될 일인 것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큰일, 유산이 일어날까 싶어서. 신랑은 일을 나갈 때마다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풀빵 한 조각이라도 들고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분명했다. 극성을 떨어대던 쥐떼가 본마중을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태동이 느껴진다. 강 건너 산기슭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신랑이 경운기에 시동을 건다. 점심밥이 들어있는 반합을 들고 신랑에게 다가간다. 반합을 매단 경운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뱃속의 아기도 덩달아 움직인다. 경운기 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휘파람 소리. 순간 행복이란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